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을 위해 오늘은 집단 상담의 핵심 기술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관심 기울이기와 공감적 반응하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시험에서도 자주 확인하죠. 그럼요. 일단 집단원의 말은 물론이고 그 비언어적 표현들,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다. 이걸 진심으로 전달해야 해요. 단순히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읽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시선 맞춤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비언어적 신호와 함께 집단원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거나 그 감정을 짚어주는 언어적 표현이 중요해요. 그래야 집단원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신뢰를 느끼게 되죠.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이제 상담자의 자기 노출이나 피드백 주고받기 같은 기술도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것들도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이잖아요. 네, 자기 노출은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적절한 수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제 과거 경험을 잠깐 나누는 거죠. 이게 집단원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또 그들이 마음을 더 열도록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피드백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비난이나 평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봤는데 그게 나에게 이렇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화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주면 더 좋고요. 반대인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겠어요. 방어적으로 듣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요. 그렇죠.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특히 집단 초기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신뢰감 형성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피드백 원칙이랑 유의점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피드백과 비슷하면서도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은 기술. 바로 직면하기인데요. 이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것도 시험 단골 문제죠. 직면하기는 집단원의 말과 행동이 좀 다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상담자가 부드럽게 지적해주는 기술입니다. 집단원 스스로가 내가 이랬구나 하고 깨닫게 해서 변화를 돕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해요. 공격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느낌을 줘야겠네요. 네, 평가나 판단하는 말투는 절대 안 되고요. 관찰한 사실에 근거해서 돌보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적절한 시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집단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는 것과 관련된 기술들도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청하기, 반영하기, 명료화하기, 요약하기.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시험에서는 개념 구분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가지 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기술들이죠. 경청은 그냥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 자체고요. 가장 기본이죠. 반영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핵심 생각을 거울처럼 다른 말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돌아보게 돕죠. 감정이나 생각을 되짚어주는 거군요. 네. 명료화는 뭔가 이야기가 애매하거나 모호할 때 혹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하고 되묻거나 다시 정리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은 대화가 좀 길어졌을 때 중간중간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한 주제가 끝났을 때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짚어주는 기술이에요. 논의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단원의 좀 더 깊은 통찰을 돕는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해석하기와 질문하기요. 이 부분도 기출에서 자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석은 집단원의 행동이나 문제 밑에 숨겨진 어떤 의미나 무의식적인 동기, 패턴 같은 걸 상담자가 설명해줘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쩌면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짚어주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건 상담자의 추론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어쩌면 이를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잠정적인 가설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원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요.
질문하기도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겠군요. 그럼요. 질문하기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집단원 스스로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보통 네 아니오로 답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이 훨씬 효과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왜라는 질문은 자칫 비난이나 추궁처럼 들려서 방어적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유도 질문이나 한 번에 여러 개를 묻는 이중 질문도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결 중심 상담에서 쓰는 기적 질문, 예외 질문, 대처 질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유용하고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집단 전체의 분위기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볼게요. 집단원들을 서로 연결하기,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기. 이건 집단 응집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보겠죠? 물론이죠. 연결하기는 집단원들 사이에 공통된 경험이나 감정, 관심사를 찾아 이어주는 거예요. 아, 오우님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요. 이걸 통해 집단원들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네 하는 보편성을 느끼고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호작용 촉진에 아주 중요해요. 혼다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심리적 지지는 말 그대로 집단원이 좀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같지요.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집단이 좀 다른 길로 가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방해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기술들, 행동 제한하기, 이걸 차단하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촉진하기, 강화해주기, 초점 맞추기,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특히 차단하기는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행동 제한하기, 즉 차단하기는 집단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계속 다른 사람 말을 끊거나 험담을 하거나 너무 장황하게 혼자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계속 논쟁만 걸려고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개입하는 거죠. 아, 그런 상황들이요? 네, 차단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 예시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촉진하기는 그 반대예요. 좀 위축되어 있거나 참여를 주저하는 집단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혹시 소통을 막는 요인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거죠. 강화해 주기는 집단원들이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거 칭찬하거나 인정해줘서 그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거고요. 초점 맞추기는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초점 맞추기는 이야기가 너무 흩어지지 않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제를 명확히 하거나 계속 그 주제에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필요하다면 다른 중요한 주제로 옮겨가거나 특정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다루기 까다로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술인데요. 저항 처리, 전이 역전이 취급, 침묵 개입, 이것들도 당연히 시험의 중요 포인트겠죠.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저항은 사실 변화 앞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걸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아, 변화가 두려우신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저항의 의미를 함께 탐색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전이는 집단원이 과거의 중요한 인물,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대를 상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역전이는 상담자가 집단원에게 개인적인 감정, 예를 들어 과도한 애착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아, 그럼 무의식적인 역동이군요. 네. 상담자는 이런 전이, 역전이 현상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죠. 침묵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에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불편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긴 걸 수도 있고요. 무조건 깨려고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침묵의 의미를 먼저 탐색하도록 돕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활동을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적시성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이요?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적시성의 원칙은 시험에서 기술 활용의 핵심으로 늘 강조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오늘 정말 집단 상담의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 기술들을 잘 익혀두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시험 합격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 집단원들의 성장을 이끄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맞습니다.